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신차들이 나오면 우리가 기존 모델에서 뭔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상품성이 많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기대에 살짝 못 미치고 뭐야 그냥 껍데기만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반면에 정말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 가지고 확실히 상품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도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이게 약간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델이어 가지고 이게 약간 희비의 쌍곡선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그 중에서 후륜구동 모델 RWD입니다. 자, 모델 3가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엄청 예뻐졌어요. 우와. 가끔 야 페이스리프트에 정말 잘 된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가끔 표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모델 3 하이랜드도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잘 된 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고객들이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요, 정말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네, 이번 모델 3 하이랜드는 뭐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기본적으로 사이즈라든가 뭐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앞부분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헤드램프가 엄청 슬림해졌죠. 이 헤드램프만 딱 보시면 바로 아 이거 신형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위에까지 좀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굉장히 램프가 두꺼운 그런 형태였었는데, 헤드램프가 슬림해지면서 정말 샤프한 느낌이 많이 들죠. 디자인 진짜 예뻐졌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앞부분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날 만큼 정말 예뻐졌거든요. 근데 이 헤드램프가 바뀐 부분도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범퍼도 보시면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약간 불룩하게 면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약간 입술 같은 느낌이 들게끔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면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고 그냥 슬림하게 범퍼를 이렇게 일자로 쫙 뽑아 가지고 굉장히 슬림하면서 늘씬한 또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물론 이제 아랫부분들도 좀 바꿨고, 그렇게 해서 와, 이번에 앞부분 살짝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완전 딴 차가 됐어요. 진짜 예쁜 차가 됐습니다. 디자인 바뀌면서 길이만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인데, 이번에 모델 3는 스타일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일단 외관에서부터 굉장히 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범퍼만 바꿨느냐, 펜더도 바꿨느냐, 또 본네트까지 바꿨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도 바꾸고 펜더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여기 형상이 확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펜더까지 바꿨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가 지금 조금 부침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뭐 바꿔줄 수 있죠. 이 정도 예뻐진다 그러면 돈을 써야지. 자, 옆모습은 당연히 뭐 페이스리프트니까 안 바뀌었겠거니 했는데, 사실 좀 제가 좀 황당했던 게, 기존에도 여기 이제 카메라가 달려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홈을 여기까지 파놨어요. 기존에는 여기까지 파져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쪽 도어를 금형을 새로 떠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를 굳이 요렇게 늘리기 위해서 앞쪽 도어 금형을 새로 뜨는 그런 돈을 들인다. 역시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 도어 패널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바꿔가지고 조금 더 역동성을 강조해 놓은 그런 디자인으로 여기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은 똑같고요. 휠은 요거 18인치 기본형 휠인데, 이번에 새로운 신형 디자인의 포튼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235-45R18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델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도어를 열면 이 프레임리스 도어는 진짜
정말 멋있어요. 그죠? 모델, 지난번에 모델 Y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쓰니까 이 점에서는 정말 매력 있다고 보여지죠. 다만 이제 요게 그 플러시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요걸 눌러서 열어야 되는 거, 요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플러시 타입들은 보통 이제 도어락이 풀리면 요게 탁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열기 쉽게 되는데 요거는 아니어서 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여전히. 자, 뒷모습도 디자인이 좀 더 슬림해졌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오면서 와이드한 느낌도 좀 더 강조가 많이 됐고요. 확실히 앞모습처럼 조금 더 슬림한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기존에는 어딘가 조금 차가 뚱뚱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체적으로 그 기본 뼈대 자체가 골격이 똑같은데도 이번에는 뚱뚱한 느낌보다는 좀 슬림한 느낌이 잘 살아 있어서, 와, 이 정도는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엄청 슬림한 다이어트를 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디자인 정말 잘 바꿨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 이제 그 테슬라 T자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테슬라라고 글자를 붙여놨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쪽 프렁크도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짐들을 좀 평소에 보관해야 되는 짐들 이런 것들은 싣고 다니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바닥이 이게 플라스틱이 뭔가 좀 굴러다니는 그런 짐 넣어 놓으면 떨그락 소리가 많이 날 것 같긴 하다. 여기도 좀 소프트 재질을 깔아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 싶긴 하네요. 자, 오랜만이니까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운전한 자세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와, 뒷좌석이 이렇게 하니까 좀 좁긴 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뒤로 밀려 있지? 지금 제가 분명히 운전하는 자세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하니까 시트가 뒤로 많이 오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운전석 자체가 뒤쪽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이 한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등받이 뭐 각도 조절 이런 건 따로 안 되고 등받이는 좀 서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뒷좌석에도 이번에 8인치 모니터가 새로 추가가 돼 가지고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바람 나오는 구멍이 여기에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방향도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무슨 뭐 시네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긴 하죠. 이게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저기 앞쪽에는 15.4인치나 되다 보니까 저 큰 화면으로 뭔가 영화 보는 게 엄청 매력인데, 뒤쪽에서 물론 이제 요거는 주행 중에도 따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주행 중에 뭔가 하기에는 사실 괜찮긴 한데, 앞에 저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머리 위 공간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라인 자체가 이쪽이 불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답답하지 않은 수준이고, 이게 글라스 루프가 완전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이 개방감 자체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까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쭉 전체 차 전체를 돌아서 완전 둥글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멋있어요. 자, 인테리어가 기본 원래 테슬라도 엄청 심플했었죠. 근데 이번에 더 심플해졌습니다. 일단 기능적으로는 이쪽에 있던 칼럼, 그 기어 변속하는 거랑 방향 지시등 넣는 그 칼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 가지고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쪽에 재질과 이 디자인 라인 자체가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가 이 패브릭 덮여 있는 이 느낌도 정말 좋고요. 옆에 쿠션 촉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이 정도면 거의 완전히 디자인이 기존에도 워낙 심플해 가지고 뭐가 바뀌었나 싶겠지만 진짜 이전보다 진짜 고급스러워졌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이쪽에 있는 패브릭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실제로 이게 지금 낮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터널에 들어가거나 밤 되면 이게 쫙 둘러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깔끔한 느낌이, 진짜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디자인 진짜 고급스럽게 심플하게 잘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뭔가 어딘가 좀 투박하고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괜찮죠. 직경도 사이즈가 적당할 정도로 조금 스포티한 사이즈로 살짝 작아졌고요. 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방향 지시등이 여기 위에 버튼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방향지시등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향지시등이라는 게 차선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칼럼 조절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예전 방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조절하는 거, 또 길이 조절하는 거, 네, 이건 기존이랑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쓸 수도 있고 와이퍼 이런 부분들 쓸 수 있고 음성 명령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칼럼 자체가 기어 변속하 던 칼럼이 없어지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차 그림을 이렇게 앞으로 미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모델 S처럼 이렇게 해서 P,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밀면 후진,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없어요. 이게 위에서 보는 그림은 없죠. 근데 요 지금 차선 같은 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없긴 합니다만 이미지 형태, 그래픽 형태로 약간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확실히 어라운드 뷰보다는 조금 못하긴 해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었을 때 차를 주차를 한다든가, 지금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후진을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렇게 같이 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좀 정확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살짝 겹쳐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예. 근데 이쪽 카메라는 화질은 엄청 좋아진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 메뉴는 뭐 다른 모델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차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컨트롤, 또 페달 및 스티어링, 충전, 오토파일럿, 뭐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죠. 컨트롤에서 사이드 미러랑 스티어링 휠 조절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미러 접기, 창문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페달 및 스티어링에서 가속을 컴포트로 할 거냐 표준으로 할 거냐, 스포츠는 따로 없고요. 스티어링, 컴포트, 표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충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에서 지금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이 지금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인 거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지금 방금 이게 새로 켰잖아요. 이게 원래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메뉴를 좀 확인하느라고 오토파일럿을 켜고 메뉴를 확인하느라고 잠깐 시선을 뗐더니만 이렇게 경고를 보내거든요. 이 차는. 그래서 운전에 집중 안 하면 경고를 보내고 있다가 아예 꺼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지금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 차를 세웠다가 시동을 새로 한번 걸면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는 아예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일주일 뒤에 오토스티어를 쓸 수 있다라고 경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거 경고가 이렇게 심해졌나? 한 번 잘못하면 일주일 동안 못 쓴단 말이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경고가 누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누적이 되니까 일주일을 못 쓰게끔 잠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기면 이제 뭐 AS에 가서 풀거나,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시승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승하면서 메뉴 화면만 조금 보다가 보면 경고가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일주일이 잠겼었는데, 이거 원격으로 본사에서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금 장치 라이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는 그 자동 헤드라이트가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강조 조명, 요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죠. 그래서 조명을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뭐 다 비슷한 정보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자주 쓰는 메뉴나 최근에 썼던 메뉴들이 이제 아래쪽에 깔려 있죠. 요게 지금 카메라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주차 후방 카메라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넷플릭스. 이거 넷플릭스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좋겠는데, 지금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음악도 지금 애플 뮤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처럼 애플 뮤직을 쓰실 경우에는 훨씬 더 고음질의 음원을 즐기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블루투스를 통해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요게 트림이 후륜 구동이랑 또 롱레인지 4륜 구동, 그리고 퍼포먼스, 지금 이제 퍼포먼스까지 출시가 됐죠.
그래서 그 트림에 따라서 오디오가 조금 다릅니다. 롱레인지 4륜구동에는 스피커 17개짜리 좀 더 강력한 사운드의 오디오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 차에는 스피커 9개짜리 기본형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줌, 스포티파이, 아케이드, 뭐 토이박스 뭐 이런 부분들 기존에 봐왔던 부분들이죠. 로맨스 이런 것들, 네. 아늑해지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기능들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이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드디어 통풍 시트가 추가가 돼 가지고 이제는 이 모델 3를 안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건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은 패드가 2개가 되어 있어서 무선 충전 2개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카드 키를 쓸 경우에는 여기다 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에 키를 넣어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탭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신형 모델 3에서 가장 큰 변화는 승차감입니다. 와,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엄청 매끄러워요. 와, 야, 이렇게 매끄럽다고? 야, 정말 매끄러운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곳인데 요 철들을 진짜 깔끔하게 잘 걸러주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기본적으로는 좀 하드한 베이스이긴 한데 승차감이 정말 매끄러워졌어요. 와, 기존에 지난번 모델 Y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모델 3 특히 모델 Y는 뭐 거의 뾰족하게 통통 튀듯이 그런 승차감이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승차감이었는데 모델 Y도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이번 모델 3는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이거는 좋은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와,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과연 이러면 와인딩에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후륜에 하나만 장착이 돼 있죠. 최고 출력이 208kW, 그래서 한 283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후륜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오우, 야, 이게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로백이 6.1초잖아요. 이게 전기 모터는 힘을 뽑아내는 방식이 내연기관이랑 다르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토크랑 출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밟았을 때 좀 더 힘이 회전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렇게 미는 힘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반면에 전기차들은 초반에는 가속을 굉장히 강하게 확 밀어주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그러고 나면 이게 가속력이 좀 떨어지면서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속도가 올라가는 건 어차피 꾸준하게 계속 잘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내연기관 때랑은 좀 다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내연기관들은 붕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쭉 꾸준하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즐기는 방식들도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제로에 6.1초라고 하지만 힘은 뭐 상당히 강력해 가지고요. 오, 가속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듀얼 모터로 가면 롱레인지 듀얼 모터가 제로에 4.4초거든요. 그 차는 뭐 괴물이겠죠. 근데 지금 이륜 모델만 하더라도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차를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 타신다고 하면 사실 이륜구동만 하더라도 힘에서는 전혀 부족하진 않죠.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륜구동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고, 그다음에 사륜구동은 롱레인지 모델이니까 그 사륜구동이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거든요. 힘도 훨씬 더 강력하고. 자, 이게 그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거든요. 가속은 표준, 스티어링은 스포츠로 해서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우, 스티어링이 많이 무겁긴 하구나. 야, 이게 제로 6.1초인데도 미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오우, 야. 이 엑셀을 끝까지 밀면 오버가 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밀고 어느 정도 밀다가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면 또 턱인이 살짝 나면서 또 오버가 나죠. 그래서 야, 이거 나름 재밌는데요. 이게 사륜이면 거기서 저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냥 소리도 없이 슉 돌아갈 텐데 아무래도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슬립이 조금 먼저 일어나긴 합니다만 나름 재밌게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게 6.1초만 하더라도 와, 힘이 오씨,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롤이 분명히 초반에는 살짝 있는데 심하게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거든요. 자, 저 이제 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코너.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저기는 진짜 롤이 크게 보이는구나. 야, 재밌네요. 차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응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매끄러워가지고 와인딩을 타는 맛이 진짜 재밌는데요. 이게 막 끝까지 막 밀어붙이면서 막 끼익끼익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코너들을 돌아 나가는 느낌이, 야, 진짜 괜찮습니다. 와, 이 모델 3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진짜 잘했네요. 야, 테슬라도 하려고 하면 하체를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이거. 근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정말 매끄럽게 잘 되긴 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이중차선 변경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보면 그때는 엄청 많이 휘청거립니다. 최근에는 사실 현대기아 차들도 그렇게까지 휘청거리지 않거든요. 서스펜션 세팅들, 또 스티어링도 그렇고 세팅들이 굉장히 깔끔해져 가지고 이제 급하게 핸들을 확 꺾었다 확 돌아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는데, 이 차는 승차감이 이번에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반대의 급부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진짜 급차선 변경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긴 해야겠지만 테스트 삼아라도 핸들을 이렇게 흔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 것과 더불어서 방음도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이나 아니면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엄청 조용해졌습니다. 야, 이게 제대로 원래 전기차가 조용한데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차가 진짜 많이 조용해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내 거주성 자체가 엄청 쾌적해져 가지고, 야, 이번 모델 3 하이랜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 뭐 가격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중국산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자체가 이게 2륜 구동이 가격이 5,19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격 기준으로만 따지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레인지에 들어가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국고 보조금이 이 차 같은 경우에 226만 원 밖에 안 돼요. 100% 받으면 7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은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라든가 주행 거리나 무슨 뭐 정비 뭐 이런 부분들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226만 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테슬라에서 가격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 이 차 가격이 뭐 기본 원래 보조금 안 받고 원래 정상 가격이 5,199만 원이니까 가격은 사실 진짜 괜찮게 잘 나온 건 맞죠. 그래서 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롱레인지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5,99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보다 800만 원 더 비싸죠.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듀얼 모터니까 힘도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제로백이 4.4초 이거랑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데다가 주행 거리도 얘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배터리 용량도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오도 이 차에는 스피커가 9개짜리인데 그 차에는 스피커 17개짜리 들어가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가격에 따라서 그 보조금 레인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큰 어떤 문턱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롱레인지 4륜이 보조금이 얘보다 더 많아요. 물론 몇만 원 차이 안 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차도 보조금이 235만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보조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실제로 가격이 800만 원 차이가 나지만 그 800만 원의 효과는 분명히 롱레인지 4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스탠다드 2륜 구동보다 롱레인지 4륜이
경쟁력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물론 힘이 그 제로백 4.4초짜리 그 정도 힘을 사실 평상시에 쓸 일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사실 과하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 차는 롱레인지에 리튬이온 배터리도 적용돼 있고 보조금도 얘보다 몇만 원 더 받고 그러니까 롱레인지 사륜이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승할 때마다 대체로 롱레인지 모델들을 시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디오도 그 오디오 진짜 좋았거든요. 지난번에 그 모델 Y 같은 경우도 롱레인지 사륜 시승하면서 스피커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음질 자체는 괜찮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롱레인지에 적용되어 있는 그 오디오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한다고 하면 오디오가 정말 좋은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조금에서 이게 명암이 확 갈라지다 보니까 스탠다드 2륜하고 롱레인지 4륜이 약간 희비가 서로 살짝 엇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롱레인지보다는 확실히 짧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게 382km인데 실제로는 이게 제가 차를 받을 때 100% 충전되어 있을 때 435km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는 꽤 잘 나오는 거죠. 400km 이상 충분히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레인지의 2륜 구동이라고 하긴 하더라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주행 거리나 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거의 부족함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자체가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도 오토파일럿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오우 이런 길도 이게 자기가 알아서 지금 가주잖아요. 이 정도니까 진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진짜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장비죠. 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오토파일럿으로 갈 수 있다니 참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근데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는 상품성이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차감부터 포함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운 점들도 전혀 없진 않죠. 그래서 아쉬운 점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쪽에 모니터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들은 나름 이제는 꽤 많이 익숙해져 가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버튼들을 눌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전히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시트 메모리 기능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랑 조작하고 나면 저장할 거냐라고 뜨긴 하는데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차를 번갈아서 자주 타다 보니까 1번, 2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부분도 여전히 아쉽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완전 최첨단 그런 기술의 정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물론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국도길에서도 지금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잖아요. 오토파일럿은 사실 진짜 좋긴 하거든요. 정말 좋긴 한데 지금 다른 차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이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차가 컨트롤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차선 변경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방향지 시동을 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줄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할 수가 없다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차선 변경을 내가 임의로 하겠다, 방향지 시동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준비되기 전에 제가 핸들을 꺾으려고 그러면 얘가 반발을 하거든요. 핸들을 막 안 감으려고 막 버텨요. 그러다가 힘을 더 줘서 핸들을 꺾으면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 반발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차선을 임의로 제가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선을 이렇게 임의로 한번 꺾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돼요. 그럼 다시 오토파일럿을 켜려면 또 새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오토파일럿을 켜고 가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핸들을 감아서 차선 변경을 한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아 지금부터는 나 말고 운전자가 직접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핸들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만 변경했을 뿐인데 다시 또 세팅하려면 오토파일럿을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국산차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차로 유지를 하고 가다가 방향지 시등을 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차선을 바꾼 다음에 바꾸고 나면 그 차 그냥 그 차로 유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기본적으로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셔 가지고 차로 변경을 이걸로 쉽게 잘 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억지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내 힘을 줘서 이렇게 핸들을 감아야 되는데 그때 중심이 좀 흐트러지는 그 동작도 매끄럽지 않기도 하고 또 한 번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오토파일럿 세팅을 한번 또 새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로운 점 같은 것들은 이게 장거리를 가는 그런 길에서는 사실 뭐 오토파일럿 한번 켜고 가면 차선 변경도 지가 해주고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차로 이쪽 줄은 막히고 이쪽 줄은 안 막히고 그럼 지가 알아서 안 막히는 줄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방향지 시등 한 번만 인지를 내가 승인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차도 바꿔서 가지고 하니까 엄청 편하긴 하죠. 그리고 뭐 그 핸들 꺾어주는 이 각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긴 한데도 또 이제 반대적으로도 또 시내라든가 아니면 좀 그렇게 뭐 먼 길을 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오토파일럿 한번 켰다가 또 계속 해제했다 켜고 해제했다 켜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요. 오토파일럿 옵션 자체가 사실 가격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풀셀프 드라이빙 아니어도 기본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 옵션이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서 이 오토파일럿 빼버리면 그건 쥐약이지, 그죠? 그건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 꼭 오토파일럿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옵션 값이 450만 원이 하니까 그것도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 없는 것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이 내비게이션 되게 잘 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만든 그 국산 내비게이션들에 비하면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카플레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나마 좀 더 내비게이션을 쉽게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 차에는 그게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것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 3 그 중에서 후륜구동 모델 스탠다드 RWD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슬림하고 막 샤프하게 바뀌면서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게 바뀌었거든요. 인테리어도 엄청 고급스러웠어요. 아,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이게 빙 둘러있는 이 라운드 앰비언트 라이트 이 부분도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정말 좋아진 점, 이거는 뭐 정말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무슨 뭐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륜구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오토파일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테슬라의 강점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나름 국산차나 이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단점들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 코리아에서 차 가격을 많이 인하하긴 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륜구동의 스탠다드보다는 그 롱레인지의 사륜이 가격이 뭐 800만 원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륜구동이기도 하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힘도 더 세고 오디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롱레인지의 사륜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야, 이 오토파일럿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퍼포먼스 모델도 국내 출시가 됐거든요. 제로백 3.1초. 와, 이번에 생긴 것도 정말 스포츠카처럼 생기게 디자인이 멋지게 변했는데 엄청난 고성능을 갖고 있는 퍼포먼스 모델은 진짜 어떨지 또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조만간 기회가 되면 그 모델도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